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손자 하나 때문에 며느리와 벌어진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손자 준혁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있는데 준혁이가 밥을 자꾸 흘리더라고요. 7살인데도 수저질을 제대로 못해서 밥알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준혁이 옆에 앉아서 올바른 수저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가 제대로 먹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저는 준혁이에게 한글 공부를 시켜주려고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일찍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손자만 뒤처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혁이에게 책을 가져다 주면서 함께 읽어보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보더니 아이는 아직 놀 나이라고 굳이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살짝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죠. 며느리도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준혁이가 저에게 반말로 대답해도 그냥 두더라고요. 높임말 사용이나 인사 예절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의 범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또 준혁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도 적당히는 괜찮다고 하고 저와는 교육관이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워서 다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손자도 제 방식대로 키우면 잘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큰아들 성민이가 의사가 된 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져줬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둘째 성우도 회계사가 됐고 막내딸 수경이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두 제가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시대가 다르다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지금은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아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답답했어요. 기본기도 없이 어떻게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갈등은 명절 때 더욱 심해졌어요. 지난 추석에 준혁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조상님께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올바른 절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면서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통과 예의를 가르치는 건데 왜 억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준혁이 외모 관리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남자아이인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잘라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이가 긴 머리를 좋아한다고 자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 옷도 너무 화려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걸 입혀서 걱정이 많았어요. 겨울에 얇은 옷을 입히거나 여름에 긴 소매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준혁이 친구 관계도 문제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친구 말을 어른 말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준혁이도 친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게임이 재밌다고 하면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친구가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자기도 다니고 싶어 했어요. 저는 어른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또래 집단에서 사회성을 배운다고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습관도 정말 걱정이었어요. 준혁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또래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갔어요. 제가 밥을 챙겨서 먹이려고 하면 며느리가 아이가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는다고 강제로 먹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러다가 영양실조라도 되면 누가 책임질 건지 답답했어요. 학원 문제도 계속 부딪혔어요. 저는 준혁이도 또래들처럼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 정도는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원비도 낼 테니까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너무 바빠지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여러 개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준혁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나 걱정이었거든요. 텔레비전 시청 문제도 자주 다퉜어요. 저는 준혁이가 교육방송이나 동화 프로그램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만화나 오락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폭력적인 장면이나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건강관리 방식에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준혁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자연 치유를 믿는다면서 약 먹이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또 예방접종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맞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면서 미루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직장 생활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준혁이를 자주 저희 집에 맡기는데 정작 제가 교육하려고 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맡겨놓고는 내 방식대로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과 비교당하는 것도 속상했어요. 며느리가 자주 친정 어머니는 이렇게 하신다고 친정에서는 저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친정 교육 방식이 더 좋다는 식으로 들려서 기분이 나빴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제가 준혁이한테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면 며느리가 너무 비싼 걸 사준다고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한테 선물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종교적 가치관 교육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준혁이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효도 정신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인데 왜 종교 강요라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친구들과 만날 때도 스트레스였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가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런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준혁이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반대해서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그러던 중 2달 전 정말 큰 갈등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준혁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걱정스러워서 왜 이렇게 됐는지 옷을 얇게 입혀서 그런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 같냐고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지. 옷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항상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아이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준혁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마음은 알겠지만 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고 자기도 아이 엄마라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준혁이가 와도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준혁이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은근히 막더라고요.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데 굳이 시키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손자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왜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성민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내가 준혁이 교육에 신경 쓰는 걸 못마땅해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민이도 아내 편을 들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예전과 다르다고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들을 그렇게 잘못 키웠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갈등은 체벌 문제에서도 나타났어요. 준혁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저는 엄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손바닥을 가볍게 때리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벌은 아동학대라고 아이 자존감을 해친다고 요즘 시대에는 말로 설득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독립심 문제도 계속 부딪혔어요. 며느리는 준혁이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했어요. 제가 준혁이를 도와주는 걸 보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7살 아이가 뭘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싶었어요. 신발 끈도 묶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방도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간식 문제로도 자주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준혁이가 오면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고 싶은데 며느리는 당분이 많은 간식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와서도 당근이나 사과만 먹이라고 하니 아이가 얼마나 재미없어 하겠어요. 손자 용돈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준혁이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돈의 개념을 모른다고 나중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용돈을 받는데 우리 준혁이만 못 받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준혁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졸릴 때 재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준혁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사회성 교육에서도 충돌했어요. 저는 준혁이가 어른들과 많이 대화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아이들끼리 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모임에 준혁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반대하곤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준혁이가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싫다고 떼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30분만 하자고 달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아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느냐고 소리쳤어요. 저도 참고 참았던 게 터졌어요. 내가 왜 손자 교육에 신경 쓰면 안 되냐고. 나는 할머니라고. 내가 3명의 아이를 키워서 다 성공시켰는데 내 경험이 그렇게 하찮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경험도 좋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제가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어요. 저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교육까지 바뀌는 거냐고. 예의범절이나 공부, 습관 같은 건 언제나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생각하는 예의범절이 아이에게는 억압일 수도 있다고. 7살 아이한테 무슨 공부를 그렇게 강요하느냐고 했어요. 저는 강요가 아니라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준혁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느냐고 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이가 행복한지는 생각 안 하고 성적만 좋으면 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본기도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나중에 경쟁에서 밀려나면 그때 행복하겠냐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웠어요. 준혁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못 보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제가 아이 키우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 앞으로 안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준혁이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준혁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며느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성민이한테 물어봐도 아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만 해요. 성민이도 집에서 아내가 워낙 예민해져서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해요.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면 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는 처음 키우는 아이인데 저는 3명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왜 제 의견을 무시하는 걸까요? 요즘은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해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며느리와 교육관이 안 맞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손자를 못 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포기하고 놀아만 준다고 해요. 특히 한 분은 손자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 기본 예의가 없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기도 해요. 또 다른 분은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과보해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다쳐도 응급실에 데려가고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독립심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성민이한테 중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준혁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해서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엄마와 할머니가 싸운 걸 알고 있어서 상처받은 건 아닐까요? 어제는 마트에서 준혁이 또래 아이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준혁이 생일도 다음 달인데 선물도 이미 준비해놨는데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레고 세트를 미리 사놨거든요. 가끔 준혁이가 저를 찾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동안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엄마한테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제가 항상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며느리 방식은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그저 손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며느리한테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처음 아이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방식이 맞다고 주장만 했지 며느리 말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인터넷으로 육아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지 궁금해서요. 정말 저희 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고 강압적인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한 학습을 추구하고 체벌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제가 너무 구식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키운 아이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너무 자유롭게만 키우면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는 준혁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혹시 준혁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잠깐 기다려봤는데 결국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준혁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놀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의 범절이나 기본 학습 습관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너무 자유롭게만 키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공부 습관도 안 되어 있고 기본 예의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 아이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갈등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특히 준혁이가 가운데에서 상처받는 건 정말 싫어요.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해서 대화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중재를 해주는 게 나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준혁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도 준혁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준혁이 목소리가 그리워요. 저를 보면 뛰어와서 안기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제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던 모습, 함께 책을 읽던 시간들이 모두 그립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말하고 싶어요. 제가 준혁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비록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손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와 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준혁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언젠가는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매일 준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는 않는지, 엄마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돼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준혁이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